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잡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을 위한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논의 구조를 보면 협력 문화를 만들고 그 네. 이전에 트러스트가 팀 있어야 트러스트를 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서적인 이슈가 잘 다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잘 되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겠죠.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쉐어링이 더 잘 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유용한 창의적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네, 이제 답이 화면에 들어갔네요. 갑자기 4명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누구십니까? 창립 멤버였고 지금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구인구직하고 있는 박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야에 구직을 한다는 거지? 실적으로는 게임 프로그래머, 아, 클라이언트 게임. 개발자로 지금 구인구직을 하고 있고요. 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좀 자세한 정보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퇴사를 했었고요. 지금 분야를 바꿔서 도전하는 중에 오늘 근처에서 네.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마치고 놀러 온 김에 마이크를 차거라 앉거라 이렇게 네,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신뢰가 있어서 아마 앉은 걸로 보이고요. 함께 신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시기 전까지 이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결과를 이제 보기 직전에 네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결과 보러 오신 거죠 지금? 이게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만 보게 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개발을 하니까 게임 개발도 대부분 팀으로 요즘은 그렇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팀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 네. 볼륨을 만들기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게임 회사든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팀 크리에이티비티니까 팀에서 창의적인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와 관련해서 아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잘 알아서 면접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네. 갑자기- 그것도 좋네. 네. 갑자기 관심도 학생회가 동기부여를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어펙티브 트러스트는 자기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과 타인 감정에 대한 관리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근데 네. 다른 건 영향이 없다라고 네. 나왔어요. 다른 게 뭐냐면 자기 감정 조절. 그건 영향이 없다. 왜냐면 자기가 꾹꾹 참고 있어야 네. 있어봐야 상대가 배려하고 신뢰가 안 있는지 생기니까.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아 그것도 있고 뭔가 내가 꾹꾹 참는 게 더 많아지면 이게 안 생길 것 안 같아요. 생길 수도 있고 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네. 네. 그걸 좀 다루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펙티브 트러스트가 생기진 않는다. 마치 되게 지금 요새 머리가 복잡할 거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걸 다루지도 않고 그럼 팀 신뢰가 안 생긴다. 네. 어펙티브 측면에서 그죠? 네, 그게 아주 되게 듣고 보면 정말 그럼직한 그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커그니티브 트러스트는 또 반대가 아니고 감정을 관리하는 것과 자기 감정을 관리하는 것과 네. 타인 감정을 관리하는 것만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네, 그죠? 뭔가 일할 때 근데 각자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각자 감정을 자기가 알아서들 관리를 해야 이제 또 이성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 경험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어떤 타당한 어떤 네. 지식들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 팀에 네. 유용한 사람일 거다라고 그 믿는 가능성을 것. 믿는 것. 네. 이게 이제 커그니티브 트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내 감정을 아는 능력, 내 감정을 잘 아는 능력,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그걸 관리하고 와서 다독여 주거나 어쨌든 좀 더 기운 차리도록 뭔가 독려해 주거나 하는 매니지먼트가 효과가 생기지 그냥 내가 타인의 감정을 안다거나 내 감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커그니티브 트러스트를 높여주지는 않더라. 이게 이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아는 것은 어디에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또 좀 그렇죠. 타인의 감정을 알고
안다고 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희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 이 약간- 오히려 그렇잖아요. 남을 이렇게 그런 줄 아는데 지금 속 썩고 있다는 걸 아는데 네. 그냥 알고 쑥스러워서 끝이야. 말고. 그러면은 이게 팀이니까 네. 거기에 어떤 팀워크는 없는 거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알고 끝.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의 감정 상태를 아는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아니까. 근데 그걸 관리해야만 그 다음 트러스트 레벨로 이어진다. 안 그랬을 때는 트러스트를 또 높이지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별 차이가 없고 알고 나서 무언가를 해야 네, 맞아요. 영향을 미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타인과 코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에 의하여 관찰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니징을 해야 관찰되고 제가 나한테 그래서 신경을 써주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인정을 해주네. 그러면 나도 같이 할 수 있어. 쟤랑 같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팀 활동도 활동. 프로젝트 했었는데 명확하게 서로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관리. 하지 않으니 그런 이게 마치 매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익어서 이게 뭐가 영양가 있는 뭔가 그렇죠.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마그마가 터지기 직전처럼 이제 아. 옹고해 가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팀 신뢰가 깨지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도 내가 쟤를 위해서 쓸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협력 문화가 안 생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매니지먼트 요인이 빠진 거네요. 그렇죠. 아까 그 상황에서. 마그마인 상태에서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는 제가 좀 일부러 터지게끔 하려고 좀 네. 했고요. 음. 그 친구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일부러 좀 자극을 좀 역시 해서 매니징을 좀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인 팀으로 해서 5개 팀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폭발했어요. 팀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폭발하고 제일 먼저 수습이 돼서 가장 퍼포먼스가 높게 났어요. 오. 일부러 좀 그렇게 매니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부러 처음에는 감성 이제 지능이 높아. 처음에는 일부러 그냥 대화를 하면서 생기는 감정적인 부딪힘이 나올 때마다 약간 커버를 해주는 멘트를 넣었고 네.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하면 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찔러주다가 찔러준다는 표현보다는 한번 코멘트를 살짝 주다가 네, 네.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감정적 기대감이 커진다고 해야 될까? 왜 나를 배려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서로 간의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한 2, 3일 만에 바로 그날 저녁이 터지더라고요. 좋네. 그때가 근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터졌을 때 어떻게 그걸 또 관리를 관리했느냐. 해내야죠. 네. 그때는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그 과정의 교수님도 따로 연락하고 또 주말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큐카드 가지고 와서 서로 퍼실리테이션 30분 정도 큐카드로 이제 서로의 어떤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일부러 갖고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 팀은 굉장히 트러스트가 높다라고 느껴져요. 그 팀 지금도 굉장히 실증 사례를 바로 그러네요. 가지고 와버려요. 네. 바로 실증사를 가져오셨네요. 네, 좋네요.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그래서 그 어웨어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서지능이 쓸모없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고, 네. 근데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데 매니징을 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감정이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내는 능력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고 거기에서 아까 밥의 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뭔가 찔러주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뭔가 그런 언급, 그런 걸 표현하게 인정해준 해주고.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촉발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커그니티브 트러스트가 나중에 그 창의성에도 오히려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인지적 능력이 결국은
실제로는 써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금광에 가서 금을 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금을 정말 가서 열심히 캐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서 금을 캐는 건데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그 금인 거지 네. 내가 캐고 싶다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아이디어를 막 내고 싶은 열망만 가지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재사용 가능성,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만들어진 어떤 그 데이터 메모리가 다시 사용되게끔 하는 게 다른 전체적인 코스트를 줄이기 그 코스트 때문에 많이 줄이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실내 쪽에서도 팀의 아까 전에 그 사례를 드렸을 때 저희 팀은 그렇게 해서 그 트러스트가 형성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주간의 팀 그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서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트러스트를 쌓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 팀의 경우에는 서로 물어보면서 모르는 것에 대하여 서로 물어보면서 인포메이션 쉐어링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졌다. 그게 되거든요. 네. 콜라보레이티브 네. 컬처가 생겨났다. 컬처가 생겼어요. 그렇지 이렇게 된 네.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재사용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다른 팀에 특히 이제 또 이제 터졌던 그런 경우에는 그런 팀의 경우에는 갈라섰다. 갈라섰다.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지웠어. 딜리트 거기는 이제 그렇지. 프로그래밍 용어로 널 PTR 그래서 이제 거기 나한테 주소가 없어. 신경도 안 써. 이렇게 끝나 버렸어요. 근데 그때 터졌을 때 관리가 되게 어떻게 중요한 거.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었던 사례가 있어서 훌륭하네. 맞아. 터졌을 때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네네. 예, 지금 코딩 실력을 엄청 갖추었고, 게다가 이 협력 문화를 만드는 실력까지 갖추었으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연락을 주시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좋네요. 네. 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잘. 네네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 시사점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감성지능에 대한 훈련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감성지능을 기르는 데 있어서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 왔고, 밥이 지금 그 일을 되게 잘했던 것도 저희 퍼실리테이션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 말을 분명 답이 먼저 했어야지. 눈치가 없었어. 지금 이제 쿠가 정리하고 계시니까 전 적극 공감하는 그래서 마음에서 그 뒤에 막- 나오네요. 네. 채용 후보에 참고할 수 있어요. 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성지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 후보를 뽑을 때 참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잡 캔디데이트에도 이 연구 결과를 잘 적용시켜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양쪽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실무적 시사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펑셔널 컴피턴스, 결국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되게 창의적인 그런 게임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에 맞는 펑셔널 컴피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능력이 뭐 있어야 되고, 이를테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스킬, 그 다음에 서로 의지하겠다는 마음, 그게 신뢰죠. 네. 그리고 어떤 유연성, 네. 아까 그 받아들이는 것, 남들이 그 틀렸을 때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었을 때 창의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종합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논문은 되게 또 갑자기 새로운 손님이 등장해서 색다르게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올 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올 줄은 정확히는 그렇죠. 몰랐거든요. 근데 또 잘 녹아들어줘서 현 박태환 구밥님께 감사를 드리고 팀실 현 박태환 현 박태환이죠. 밥. 팀 시리즈 중에 세 번째 팀 신뢰 순서였고 첫 번째 논문을 1편으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2편에서
네. 또 다른 논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말이 계시면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감성지능을 이제 맨 앞에 두었어서 감성지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 감정의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처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점을 알게 되어서 매우 유용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개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들 갖춰져 있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관계 스킬이나 뭐 의존 가능한 어떤 서로의 디펜던시를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게 중요할까라는 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트라이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게 이제 업무 외적인 시간에서의 노력, 뭔가 이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혹은 그 사람이 평소에 할 행동 같지 않지만, 이런 행동도 하네라고 하는 그런 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인지가 되는 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이 인지가 되어야지 내가 다른 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극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보통은 이 팀장님들이나 그런 리더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 하나 갖고는 사실 한 분 갖고는 힘들다. 누군가 도와주는 팀원 구성원이 같이 있지 않는 이상은 효과적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어. 저요? 다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잘 내법해서 마무리를 하는 편하신 걸 생각했는데, 네. 감성, 지능, 신뢰, 협력, 문화, 창의성, 이런 키워드들을 쭉 다뤄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논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먼 훗날 만나요.